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읽기 위한 지식인들의 통찰력이 크게 각광받는 중입니다. 그 증거는 서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트렌드는 이제 미래를 살펴보는 하나의 큰 창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니면 흘러가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해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진다면, 세상만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예측이 물론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역발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를 뒤집어 보면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보이겠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부키에서 출판한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에서는 이런 메가 트렌드를 뛰어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깊은 분석을 한 후에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역발상 트렌드 중 몇 개만 꼽아볼까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아마도 홈라이프 메가 트렌드에 맞서는 역발상 트렌드인 아웃라이프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인테리어 제품과 OTT 서비스, 홈 트레이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죠. 하지만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며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계속 있는다면 올드보이처럼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결국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안전한 야외 활동을 하는 쪽으로 그 트렌드가 변화해가고 있죠. 두 번째는 초게임화 메가 트렌드에 맞서는 역발상 트렌드인 브랜드 커뮤니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엄선해 보여주는 이른바 큐레이션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찾아서 듣고 봐야 했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화면에 띄워주는 편리한 세상인 것이죠.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사용자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스마트한 큐레이션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도 띄워주는 게 많다 보니 도대체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이런 분류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개개인이 아닌 집단에 초점을 맞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브랜드 커뮤니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바일 기기 메가 트렌드에 맞서는 역발상 트렌드인 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더 작은 화면에서 컨텐츠를 감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나 수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큰 화면을 선호합니다. 눈 아프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원시원한 화면에서 컨텐츠를 감상하는 것이 여러분도 더 좋지 않으신가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 전 세계인 노트북과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집에서 큰 화면으로 컨텐츠를 감상하는 걸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메가 트렌드에 맞서는 역발상 트렌드인 전망, 그리고 공간 마케팅입니다.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집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각광받고 있죠. 현실 세계가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된 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된 삶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의 문제점은 결국 사람이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이 사람에게 어지러움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죠. 결국 사람들은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멋진 전망과 공간을 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페, 백화점, 아울렛 할 것 없이 최근 이런 멋진 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바로 디지털 의료라는 트렌드에 맞서는 역발상 트렌드, 실내 영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않아 화상통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들 덕분에 이런 트렌드가 생겨났죠. 그런데 그냥 전화로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디지털 의료일까요?
오늘날 유튜브와 각종 SNS는 온갖 가짜뉴스와 유사과학 정보가 넘쳐나는데 과연 의사들이 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즉 라포르 형성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증상을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트렌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에 등장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트렌드는 위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을 포함해 총 20개입니다. 이 역발상 트렌드들을 알아두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역발상 트렌드는 역시즌, 역주행 마케팅이나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마케팅처럼 소비자의 니즈가 없던 시장의 새로운 소비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조경제 그 자체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보고 그에 대비하면 되겠죠.